결혼식 당일 신부가 도망간 진짜 이유.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28분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 인근 한정식집 담소원.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저녁 자리였습니다. 신부 한소유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신랑 이정민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와 친척들까지 모인 자리. 웃음소리와 건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한 가족이네요. 이정민이 밝게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정민이 참 든든하지? 시어머니의 말에 주변에서 맞장구가 이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계속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오후 8시 53분 식사가 한창일 때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메시지는 단 한 줄. 내일 진짜 결혼하는 거야? 그 순간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문장은 너무 평범했지만 너무도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발신자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확인한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박도연. 6년 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던 남자. 그리고 자신이 평생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사람. 서윤아, 왜 그래? 옆에서 이정민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사 연락이어서요. 서윤은 급하게 화면을 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계속 이어졌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 건배소리, 대화. 모두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내일 진짜 결혼하는 거야? 밤 10시 41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신혼집 아파트 12층. 혼자 남은 집. 결혼 준비로 쌓아둔 상자들이 거실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그 메시지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은 채. 왜 지금 나타난 거지? 수십 번을 고민했습니다. 답장을 할까 말까? 그냥 무시할까? 아니면 결국 그녀는 입력창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보내고 나서 바로 후회했습니다. 너무 뻔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3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모르는 척하네. 그 한 줄. 그 순간 6년 전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부산 해운대 바닷가, 비 오던 카페, 그리고 그가 했던 말. 우리 결혼하자.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킬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그 뒤에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사기꾼이었다더라. 그 말 하나로 서윤의 인생에서 그는 완전히 지워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결혼식 전날 밤에 나타난 것입니다. 밤 11시 12분. 또 한 통의 메시지. 내가 왜 사라졌는지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어?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궁금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알아서는 안 되는 진실일까봐 외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답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서윤은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은 단 12시간. 그리고 그 12시간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27일 일요일 오전 9시 8분 부산 해운대구 우동 바닷가 인근 오피스텔 9층. 서윤은 초인종을 3번 눌렀습니다. 도연아, 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부터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 위 이불도, 옷장 속 옷도, 책상 위 서류도, 심지어 욕실의 칫솔까지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하룻밤 사이에 인생을 통째로 정리한 것처럼 서윤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날 오후 2시 40분 서윤은 도연이 근무하던 회사 부산 센텀시티의 한 투자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박도연 씨요? 일주일 전에 퇴사했는데요. 네? 못 들으셨어요? 직원이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회사 난리예요. 투자금이 통째로 빠졌거든요. 서윤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누가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박도연 씨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서윤은 본능적으로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더 확실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18년 5월 30일 지역 뉴스 속보. 부산 투자 사기 사건 발생 피해 금액 약 12억 원. 그리고 주요 피의자 박도연 당시 31세 현재 잠적 상태. 서윤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서윤이 알던 박도연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말했습니다. 너도 속은 거야.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다. 사기꾼이랑 결혼할 뻔했네. 그 말들이 서윤의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믿는 것보다 지워버리는 것을. 그녀는 도연의 번호를 삭제했고 사진을 모두 지웠고 함께 찍은 기억들을 하나씩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야 이제. 그날 이후 박도연은 서윤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6년 후 2024년 10월 11일 밤 그 죽은 사람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왜 사라졌는지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어? 서윤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날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같은 시각 서울 어딘가의 어두운 주차장. 한 남자가 차 안에 앉아 서류 봉투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계좌 내역, 거래 기록, 그리고 한 장의 이름. 그는 그 이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낸다. 그 이름은 아직 서윤이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뒤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됩니다.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37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웨딩홀 라비에르 7층 신부 대기실. 거울 앞에 앉은 한소윤은 이미 네 번째로 립스틱을 지우고 다시 바르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너무 예쁘세요. 메이크업 담당자의 말이 들렸지만 그녀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 전날 밤부터 이어진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꼭 만나야 해. 그 결혼하면 안 돼. 발신자 박도연. 서윤은 끝내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돌아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오전 10시 52분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신랑 이정민이 들어왔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긴장돼? 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괜찮아. 금방 끝나. 그 말이 이상하게도 서윤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금방 끝난다는 말. 그 결혼이 정말 그렇게 끝나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정민이 나간 뒤 대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3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 그리고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 한소윤 씨 맞습니까? 네, 누구세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수사부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십니까? 네. 박도연 씨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죠? 서윤의 질문에 수사관은 짧게 답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박도연 씨는 현재 참고인 신분입니다. 네. 사기 피의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그럼 6년 전 사건은요? 재수사 중입니다. 수사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자금 흐름을 다시 추적한 결과 실제 자금 이동 경로에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누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수사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인물은. 그 순간 대기실 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랑님, 사진 촬영 준비되셨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천천히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의 마지막 말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이정민 씨입니다. 그 순간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얀 드레스, 완벽한 화장. 그리고 사기 사건의 중심에 있는 남자와 결혼하려는 신부. 시계는 오전 11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까지 단 50분.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결혼하려고 했던 거지? 그날 결혼식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서윤의 인생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 12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웨딩홀 라비에르 7층 신부 대기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한소윤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그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정민 씨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정민. 이제 곧 시작이야.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준비됐지?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해야 할 사람으로. 정민 씨. 응?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순간 이정민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웃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6년 전 부산 투자 사건. 정적. 짧았지만 모든 것이 드러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정민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했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눈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을 피하듯 이정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할 때 아니야. 그는 시계를 힐끗 봤습니다. 손님들 다 와 있어. 결혼식 끝나고 얘기하자. 그 말, 사실상 인정이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결혼식 끝나고요? 그녀가 낮게 되물었습니다. 그때면 늦지 않을까. 이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서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쳤습니다. 나 이 결혼 못해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이정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장난해? 그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압박이 드러났습니다. 서윤아.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서윤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맞다.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못하겠어요. 밖에서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갈랐습니다. 이정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후회해.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녀는 등을 돌렸습니다. 이정민이 손을 뻗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의 소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날 결혼식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 46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웨딩홀 라비에르 뒤편 비상계단. 한소윤은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 자락이 계단에 끌렸고 굽 높은 구두는 이미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하하.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 단 14분.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도망칠 수 있느냐였습니다. 지상 1층. 비상문을 밀어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웨딩홀 뒤편 골목. 사람 하나 없는 조용한 공간. 서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7층. 조금 전까지 자신이 있던 곳. 그 안에서는 지금도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신부 어디 갔어요? 전화 안 돼요.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그 혼란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도연.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몇 초의 망설임.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그 목소리. 6년 만이었지만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어디야? 서윤이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거기서 빨리 나와. 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 이정민 지금 움직이고 있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뭐? 내가 없어진 거 알고 사람 풀었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찾으려고.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혼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 서윤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왼쪽 골목으로 50m. 검은색 차 한 대 있어. 번호 끝자리 37. 서윤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맨발로 드레스를 끌며 골목을 가로질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절대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50m. 짧은 거리였지만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 정말로 검은 차량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망설이지 않고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얼굴. 박도연.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 왔어? 도연은 잠시 시선을 떨궜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아니면 늦을 것 같아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 저기다. 도연은 곧바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거칠게 튀어나갔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웨딩홀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날 사라진 신부를 둘러싼 사건은 이제야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12시 22분 서울 외곽올림픽대로 진입 구간. 검은 차량은 빠르게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한소윤은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말해. 운전대를 잡은 박도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년 전 일. 짧은 침묵.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 내가 안 가져갔어. 서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처음엔 나도 몰랐어. 같이 투자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정민이었어. 차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금 관리 맡고 있었어. 난 구조만 짰고 어느 날 계좌가 비어 있었어.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왜 도망쳤어? 도연은 짧게 웃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날 밤 도연은 경찰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돈은 이정민이 빼갔는데 증거는 전부 나한테로 돼 있었어. 계좌명의 거래 기록 계약서. 모든 것이 박도연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잡히면 난 그냥 끝이었어. 그래서 그는 사라졌습니다. 증거 모을 때까지 살아남아야 했거든. 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하면 위험했어. 그 사람이 널 이용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 한마디에 서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끊었어. 내가 날 미워하는 게 더 안전했어.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나 6년 동안 당신을 사기꾼으로 알고 살았어.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차는 한적한 공터에 멈춰 섰습니다. 도연은 뒷좌석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계좌 흐름, 거래 기록, 자금 이동 내역, 그리고 한 장의 문서. 최종 수취인 이정민.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서윤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때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속보. 대형 투자 사기 사건 핵심 인물 이정민 긴급 체포. 서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야 진짜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나 도망친 거 아니야. 도연이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선택한 거야. 차 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날 한 결혼식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은 비로소 거짓이 아닌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